저 같은 경우에 반바지에 카라가 없는 입고 왔는데 영장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법복을 입으려고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결국에는 타이를 못 메고 반바지인데 법복만 입고 겉에서 보면 다리가 면 다리가 신고 들어왔을 수도 있겠는데요. 지난번에 한 여성 의뢰인께서는 재판정에 들어오시는데 펄이 막 이렇게 난 옷을 흰색 펄을 들고 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최유진 변호사.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패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패션이랑 거리가 멀기는 한데 바로 법조인들의 패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회사 복장들이 다 정장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몇 년 전부터 이 복장 자율화가 대세가 되면서 정장을 입고 다니는 회사원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변호사들은 아직까지 정장을 입고 다니게 되는데요. 정장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아이콘 같은 그런 옷이기도 합니다. 법규들을 살펴보면 판사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옷을 입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반면에 변호사가 재판 갈 때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된다, 이런 법은 없는 거잖아요. 다만 예규로 법정 안에서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여름이 되면은 서울지방변호사의 요청에 따라서 법원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여름에 이 더운 시기 동안은 타이를 차지 않아도 된다라는 공문을 보내요. 그럼 그 말인즉슨 이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타이를 차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의 이 정장 착용이 관행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재판장으로 있을 때는 콤비 차림으로 간소하게 입고 들어온 변호사님 계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판사들 대부분 별로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입고 왔니?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차림을 보면 정말 단정한 차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법정에 있다가 그런 차림을 한 변호사님들이 나오시면은 이분은 조금 멋을 좀 부리셨나, 맞아요. 이런 그렇죠. 생각이 사실 맞아요. 들기는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변호사한테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데 해외에서는 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미법 체계 하에서는 흔히 보는 뭐 가발 있잖아요. 맞아요. 변호사들도 그거를 법정 안에서는 착용하도록 돼 있고, 지금 현재도 정장을 입지 않으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도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변호사가 이런 정장의 단정한 차림으로 가지 않으면 법정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유니폼을 입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누구에게나 이 검찰과 법원의 객관성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판사랑 검사는 법복을 입고 들어오죠. 네, 맞습니다. 변호사용 법복이 만들어졌었다는 거 맞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맞아요. 빨간색 법복이 하나 나왔었어요. 변호사협회에서 이걸 만들기는 했으나 아무도 쓰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없어졌죠. 법원과 검찰은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방에서 입고 어차피 나오면 되는 거고, 검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옆 건물이니까 거기서 들고 오면 되거든요. 근데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전국으로 이렇게 재판을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판을 다닐 때 무거운 법복을 챙겨갖고 다닌다라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변호사 법복은 도입이 되지 않았다. 맞아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여름에 재판 당하면 정말 힘든 게 더워 죽겠는데 이 위에 자켓을 꼭 입고 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판검사분들은 가운까지 하나 더 걸치는 거잖아요. 그때 많이 덥지 않으셨어요? 덥죠. 저는 검사도 해봤고 판사도 해봤기 때문에 두 법복을 다 입어봤는데요. 검사 법복은 대단히 가벼운 재질이면서 여름에 입으면 시원하겠다 싶은 그 정도의 소재가 달라요? 네네, 재질인데 판사 법복의 경우에는 무거운 재질로 돼 있고 덥습니다, 여름에. 법복이 어떻게 보면 외국의 문화를 따온 거잖아요. 우리나라 법복도 삼배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전통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법복이 덥기 때문에 제가 아는 판사분께서는 와이셔츠를 카라 부분을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출근할 때는 반팔티 같은 걸 입고 출근을 했다가 재판이 있으면 이것만 목에 딱 걸치고 그 위에다 법복을 입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사 시절에는 그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부장님하고의 수시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장 차림으로 와서 그냥 법복 걸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판사 때는 자기가 재판이 있지 않으면 대중에게 모습을 보일 일이 없고 사무실에서 기록 보고 검토하는 그런 업무만 하기 때문에 티셔츠에 청바지 이렇게 입고 출근하는 판사들도 꽤 있고요. 문제되는 경우가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 당직 판사가 이제 영장도 보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반바지에 카라가 없는 입고 왔는데 영장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법복을 입으려고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결국에는 타이를 못 메고 반바지인데 법복만 입고 겉에서 보면 다리가 면 다리가 신고 들어왔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내가 재판의 당사자로서 재판을 출석할 때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을까요? 일 것 같거든요. 판사로서 혹은 검사로서 재판을 진행하실 때 원고 피고가 어떤 옷으로 출석하는 게 좋은지 한번 답변 주시죠. 단정한 옷차림, 콤비 정도. 네. 뭐 동창회나 모임에 갈 때 깔끔하게 차려 입었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정한 옷차림이라고 해서 정장을 입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판사가 기록을 보니 이 사람은 원래 정장을 입는 직업이다. 그러면 사실은 별다르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런 직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직업인데 일부러 입는 경우에는 보여주기 용으로. 네, 약간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허름한 옷을 일부러 입고 가정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버리고 이런 어떻고 이야기를 내가 불쌍하게 보여서 일부러 저렇게 했구나. 판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효과가 날 수 있고. 지난번에 한 여성 의뢰인께서는 재판정에 들어오시는데 펄이 막 이렇게 난 옷을 흰색 펄을 들고 오신 거예요. 멋을 부릴 때 입는 옷을 생각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단정하게 해가지고 다시 재판에 들어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멋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깔끔하고 단정한 단정하게 복장으로 보이는 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법조인의 패션, 의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궁금했었던 부분들이 해소됐길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재판에 출석해야 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재판에 단정한 옷차림으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최유준 변호사, 최승현 변호사였습니다.